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해마다 가을이 오면 엄마의 손은 붉은 단풍처럼 빨갛게 물듭니다. 산골 지하수는 10월만 돼도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데요. 손실없게 세탁기 없으셔요? 안 손 빠져라, 손 안 실어라. 불띠 붉은 단풍잎을 닮은 엄마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마을 뒷산에도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산에 오른 미정 씨. 이렇게 부지런을 떤 이유가 있는데요. 감따기는 엄마와 아들의 유일한 가을 거지입니다. 아유, 나지 마. 다 따불어가지고 쭈쭈거리게 감고. 엄마가 매의 눈으로 감의 위치를 포착하면 아들이 긴 장대로 감을 떨어뜨리는 2인 1조 환상의 콤비. 찾았다. 엄마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꽂아 말라고요. 엄마에겐 떨어진 감 하나도 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데요. 그죠? 내 말 듣고는. 목표는 꼭대기에 있는 가장 큰 대봉감. 큰 거 해야 돼. 그러면 안 되겠나? 곶감엔 큰 감이 제격이라는데요. 어느새 가득 찬 바구니.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행복한 가을 거지를 마친 엄마와 아들. 무거운 바구니와는 달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집에 온 미정 씨가 정성껏 딴 감을 지붕 위에 살포시 얹습니다. 지붕에 왜 저 감을 저렇게 놔뒀어? 홍신대라고요. 엄마와 아들의 긴 겨울밤. 달콤한 간식거리가 되어줄 감입니다. 물론 당장 맛도 한번 봐야겠죠. 광석 씨가 감 몇 개를 들고 수도가로 향합니다. 웬일로 엄마가 시키지 않은 일도 오늘은 스스로 알아서 척척이네요. 감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감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거 때문에 이거. 엄마와 아들 광석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34살이 된 아들은 엄마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좋아. 맛있으셔? 예. 안 떨어? 안 끓어가. 미정 씨 역시 심한 중증 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정성껏 돌봐온 남편이 10여 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안정산 씻어라. 밥만 씻어라. 밥.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남편. 미정 씨가 남편 대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텃밭에 채소를 키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배추, 무십사, 마늘, 저 무십사, 파, 마늘 저거 파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다행히 농사엔 제법 소질이 있습니다. 너무 잠궈. 그만 잠궈. 맛없어. 그만 잠궈. 너무 잠궈.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엄마와 아들의 첫 끼니. 밥상 앞 침묵만 가득합니다.
단출한 반찬만 봐도 미정 씨가 요리와 살림에는 별다른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저 마음이 아프죠. 그 모자지간에 살아가면서도 참 힘들게 살면서도 참 좀 주위에서 보기도 안 됐고 서로 대화도 없고 약간 좀 몸도 안 좋은 상태니까는 그런 면에서 좀 불쌍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을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식사부터 집안일, 사회활동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미정 씨와 광석 씨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지내고 있습니다. 낡은 집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엄마 대신 살림을 꼼꼼하게 챙겨 그럭저럭 지낼만 했다는데요. 해가 갈수록 그 빈자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석아, 넌 잘 있었어?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잘 있었어요? 네. 아이고, 왜 말이 없어? 어? 밥은 먹었어? 네. 그랬어. 네. 틈틈이 두 사람의 안부를 챙기러 들린다는 김규종 씨. 지난 2월 대구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불편 해결 사업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는데요. 그래서 미정 씨와 광석 씨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살림을 챙길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부엌이 곰팡이도 있고 거미줄도 끼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싱크대라고 하는데 싱크대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음식물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보시다면 바로 이렇게 이 음식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석 씨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부엌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판단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자체도 이 천장을 보시면 모두가 다 벽지보다는 오히려 곰팡이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들릴 때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도 해보고 하고 있지만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환경을 보신다라면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분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은 지 50여 년이 넘은 낡고 노후화된 집. 방치된 살림살이와 곰팡이로 인한 악취까지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난방시설조차 고장나 다가오는 겨울이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집 밖 도로변에 덩그러니 있는 화장실은 황당하기까지 하는데요.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미정 씨가 화장실에 한 번 가기 위해서는 양동이 가득 물을 채워가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물을 부으셔야 돼? 예. 왜? 안 내려가다.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요. 공간도 없지만 또 이 화장실 자체도 노후화됐고 또 물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직접 물을 퍼다가 또 이렇게 부어야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냄새도 많이 나고 환풍기도 없기 때문에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밤에 급하게 왔을 때 위험하고 다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장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급격하게 나빠진 집안 형편. 장애가 있는 엄마와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데요. 수급비와 장애 수당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집수리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광석 씨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지적으로도 좀 장애가 중증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 생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보고 나서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와서 도와주고 싶다. 수시로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방문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더욱더 힘이 났으면 좋겠다, 더 힘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광석이가 말이 없어서 많이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도 그렇지만 광석이는 특히나 말이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날 오후 엄마와 광석 씨가 모처럼 외출에 나섰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복지 상담을 받기로 한 건데요. 현재 대구 면사무소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엄마와 광석 씨 두 사람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머니도 정신 지적 장애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도 다 지적 장애가 있으신데 아버님은 이제 장애가 없으셔서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이제 지내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고 이제 기초수급자로 생활해 오시다가 아버님이 그 물려주신 소가 몇 도 있었어요. 그 소를 이제 팔다 보니 이제 금융재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저희가 그 행복플러스 우리 동네 살핌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광석 씨의 집을 발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수급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하에 신청을 해서 지난 8월에 책정돼가지고 매월 생계비 받고 있고요. 의료 일종으로 책정되어서 병원 다니실 때 의료 지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급자로 재선정되긴 했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지강제 중요하고 좋다는 보냈다고. 그러면 안 씻고 그냥 생키고 그럼 소화는 잘 돼요? 예. 소화 잘 되고 도와줄 방법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니 지금 당장 저희 있는 제도로서는 어머니 치료를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엄마와 아들 광석 씨의 치아 치료. 백방으로 지원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건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외모나 이런 건강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치아가 어머니가 안 좋으셔서 음식물을 이렇게 씹지를 않고 그냥 삼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가슴 아프고 안쓰럽긴 한데 저희가 제도상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고요. 뭐 후원단체라든가 민간단체가 있으면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치과 치료도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수리도 한시가 급한데요. 마땅한 지원 방법이 없어 모두가 답답한 상황. 난방조차 안 되는 차디찬 방 안에서 겨울을 보낼 두 사람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두 사람에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저희 대구면에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100가구 정도 있는데 광석 씨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항상 아프고 어떤 걸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면이나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있으면 같이 항상 후원해 드리고 또 민간 단체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연계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 미정 씨와 광석 씨. 두 사람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는 이동표 씨, 다른 가족이 없다 보니 활동 지원자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그냥 기업만 다니니까 그냥 활동 보호자 선생님 오시면 그 선생님이 그냥 뭐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거 다 빨래 같은 거 다 해주시고 좀 챙겨주시고 그런 형편이에요. 2006년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면서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동표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리가 맨 처음에 불편해서 좀 병원에 갔었는데 큰 병원으로 좀 가라고 해서 갔더니 팔, 다리 근이양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그 선천성 병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2006년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사는 게 좀 퍽퍽합니다. 지금. 처음엔 그저 움직임이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족 보행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누워 지내야 할지 모릅니다. 고동은 아예 안 되고 무릎 꿇고 기어다닐 정도, 화장실도 그냥 기어서 가고 그럴 정도예요. 좀 이게 상태가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이상 안 나빠지기를 빌고 있을 뿐입니다. 동표 씨의 어머님도 같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땐 누구보다 건강했던 동표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만은 동표 씨의 삶을 덮쳤습니다. 좀 결혼이 조금 안 좋게 헤어지고 지금 혼자 생활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뭐 지금 또 빚을 또 많이 안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막대한 빚까지 지고 건강마저 잃게 됐습니다. 돌봐줄 가족 하나 없이 홀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동표 씨.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이 동표 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몸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조금 잘 돌보면 좀 늦어졌을 건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또 사회생활도 무리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보호자 없이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동표 씨가 앓고 있는 근이영양증은 8,000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인데요. 근육 약화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동표 씨 역시 후유증으로 치아가 거의 빠지고 잇몸만 남아있어 유동식 식사만 겨우 가능한 상태.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먹고 그러면은 좀 몸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하루는 잠을 못 자요. 버벅여갖고 그러다 보니까 뜬 눈으로 지낼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신과 약 먹고 그냥 수면에 취하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동표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동표님, 저 들어갈게요. 뭐 아침에 드셨어요? 아침에 육회가 좀 하나 먹고 커피 먹고 빵 먹고. 요즘 뭐 좀 드시고 싶은 거나 좀 뭐 그런 음식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네, 그냥 그냥 요 돌보는 선생님이 또 해다 주시니까. 오늘 이제 2019년 이렇게 저 지역사회 보장협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된 사례였고요. 각 기관마다 어떤 그 각자들의 역할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방문, 정서 지원, 뭐 이렇게 또 뭐 좋아하시는 물건이나 이렇게 뭐 후원 물품 같은 거 전달하러 정기적으로 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정기 방문을 통해 동표 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영 씨가 동표 씨의 집을 방문한 건 특별한 외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동표 씨. 신체의 거의 모든 근육이 상실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외출도 한 달 만에 집을 나서는 거라고 하는데요. 미안함과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많이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밖에 나갈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 돼서 좀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은 안전하게 앞뒤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는 편입니다. 10개월여 만에 이동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에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하고 전동 휠체어도 생기고 동표 씨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주거 환경이 조금 생활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나마 햇빛도 잘 들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또 후원자들이 모아주신 기금으로 전동 휠체어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거동의 제한이 많이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또 애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후원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케어해줘야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온 동표 씨.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할 수 없었던 그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전동 휠체어 덕분에 이제는 혼자서도 집 밖에 나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었는데 내려가기도 힘들어 버렸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밖에도 더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고 공기도 더 맑게 쐴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햇빛조차 들지 않던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24시간을 보내야 했던 지난 시간들. 창밖으로 비치는 파란 하늘과 밝은 햇살처럼 이제 동표 씨에게도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이 너무 또 저한테 큰 희망과 행복을 또 주셨고 내 나름대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행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다리의 힘도 기르고 즐겁게 사는 모습, 더 발전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동표 씨. 밝아진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표님이 새로 이사 오셔서 더 밝아지시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오는데요. 이제 소외계층 분들이 더 추워지지 않도록 저희 적십자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병마와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전해주세요. 좀 까다로운 타입이지만 제가 잘 맞춰볼게요. 락토핏 솔루션 1, 2로 딱 맞게. 둔감한 장, 예민한 장. 이제 유산균 선택의 시대. 내 몸의 핏, 락토핏.